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모습입니다. 오후 6시 정각에 두 나라가 동시에 발표하기로 약속해놓고도 무엇이 못 믿어온지 자신들은 6, 7분가량 늦게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딴소리를 해댑니다. 아베 총리는 아사히 신문에 양보한 적 없다. 미국이 압박해서 한국이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정말 실망스럽다. 라고 하면서 양심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냐. 일본 총리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양심 얘기한 것 정말 드문 일이죠. 심지어 일본 관료는 또 퍼펙트 게임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정의용 실장 아주 작심 발언했습니다. 일본 주장은 경강부회다. 그러면서 영어로 try me라는 영어가 있다. 나를 시험해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원래 자기는 나를 계속 자극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계속 그렇게 건드는 것 일본한테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하니까 일본이 사과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분명히 우리가 항의했고 일본이 사과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속내를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今後も個別審査を通じて許可を行うとの方針には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確認することと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緊密に今連携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が、決して米側から圧力があったとか、そういうご指摘は当たらないです。 정인환 교수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할 때 제가 이제 10분 좀 당겨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6시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일본도 동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에서 김유군 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데 일본이 즉각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 7분쯤 뒤에 발표를 했는데 동시에 발표하기로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어겼고 또 일본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확실한 또 내용도 안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뭐 어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양심에 털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예. 물론 외교적으로 보면 분명히 결례를 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양국이 동시에 어쨌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양국 국민들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시간을 어긴 것도 사실은 좀 비신사적 행위고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아전 인수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아베 총리 또는 일본 정부가 보여준 이런 어떤 아전 인수식 해석은 정말 이 미국의 어떤 그 뒤에 숨어서 정말 좀 뭐랄까 좀 쥐새끼 모양 어떤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고 또 국익의 어떤 뭐랄까 포장이랄까 자국민들에게 어떻게 이게 보여줄 거냐 이런 어떤 언론 플레이에만 어떤 치중한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뭐 좀 자꾸 하셨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말 일본의 어떤 버르장머리는 좀 고쳐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아베 정부가 아무리 정치적 이득을 노린 언론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줘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좀 우리 언론들이 나서서 지나치게 또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를테면 뭐 사과를 했니 안 했니 저는 우리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어떤 그 협상은 저는 좀 불가피한 국익을 고려한 저는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믿고 우리 정부의 발표를 좀 존중하는 그런 좀 시각도 같이 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면 일본 언론들은 좀 평소와는 다르죠. 박정희 의원은 기억할 것 같은데 옛날에 와지마 고이치라고 기억나세요? 네네. 유재도 선수하고 복싱하는데 그 전날 마스크 쓰고 감기 걸렸다고 독감 그랬었죠, 걸려서 예. 콜록콜록하고 이건 뭐 해보나 마나 시합 끝났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주 쌩쌩하게 싸웠어요. 맞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언론에서는 와지마고이치가 뭐 감기 독감 걸렸다고 예. 이제 보도를 했고 유재 선수는 조금 방심을 하다가 이제 그랬죠.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갔다가 그 승패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죽하면 일본을 이제 일본 열도에 사는 사람들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예. 하는데 이번에 지소미아 우리 유해 통보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어쨌든 일본에게 경제적으로는 뒤지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더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져봅니다. 지소미아 이 파문 석 달 넘게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굉장히 일본의 대비는 이제 경제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제 치밀하게 예. 대비를 해왔고 우리는 좀 무대책으로 오면서 외교 안보 라인이 이제 통일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면은 청와대가 나서고 일본 쪽에서는 경제 통산성에 이제 과장국장 정도가 나서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그 지소미아 문제까지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끌어들여야 되는 하는 부분도 잘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WTO 제소 문제를 유예한 것도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단견이란 말이죠. 이 단기간 내에 그 할 수 있는 충격 요법이긴 하지만 과연 일본은 미국을 동원해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자꾸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 라인의 그 무능이 좀 아쉽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지소미아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 소재, 예. 장비,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고 또 국민들은 일본을 다시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쉬운 정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안보 라인에서 과연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겠느냐 하는 것들은 좀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이번에 대응 체제 그리고 지소미아 유해 통보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사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은 지소미아 종료 잘한 일이다라는 게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층의 이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러니까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쉬운 일은 그냥 예정대로 6시간 후에 종료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웠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 같은 여러 가지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청와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지 않고 또 대한민국 국민 경제를 조금 살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자꾸 안보 압력을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안보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뭐 당대표도 한국 당대표도 예. 단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고려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우리가 마치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모태기도 뭐 말한 것처럼 일본을 예. 혹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 같은 걸 보면 분명히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예.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서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뭐 사과를 니네가 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 지금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향후 우리는 지금 조건부를 결과적으로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일본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우리 적절히 대응을 하고 또 미국도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뭐 압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면 그리고 또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뒤통수라는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이제 아베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소미아가 다 아시다시피 2016년 11월 23일 날 체결이 됐는데 예.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많은 협정이 있지만 군사 협정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렇게 가깝게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협정이 체결된 건 2016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좀 용어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지소미아가 뭐의 약자냐면 제너럴 시큐리티 오브 밀리터리 인포메이션 어그리먼트거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밀리터리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군대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 용어부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은데 왜냐하면 일본의 군사 정보와 유사한 정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군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군사 정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위대에는 밀리터리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자위대는 그 밀리터리가 아닌 거죠. 밀리터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고 그런데 그 용어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소미아가 일본한테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왜 뭐가 유리하냐면 그 이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24건, 일본이 24건 이렇게 총 48건의 정보가 왔다 갔다 했는데 대부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정보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일본이 뭐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그 지소미아에 집착을 갖다가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일본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도 더 민감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사실 필요한 게 현실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 조건부 종료라고 하는 게 제가 지소미아 규정을 갖다가 일일이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협정의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1년간 유효하다. 그다음에 협정 종료 의사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렇게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부가 고민을 해가지고 조건부 유예를 갖다가 했으면 사실은 일본도 고맙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안타깝고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색다른 시각에서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근데 밀리터리를 군대가 없다고 그래서 군사 정보니까 이제 밀리터리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말을 용어를 정확하게 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 정보. 그러면 아예 군사 정보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군사 군사 정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보이긴 하지만 양문석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고, 현재 일본에 대한 그 정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7월 달에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 7월 20일 날 일본 참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용으로 대한 혐오감들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공격 성향을 띠면서 사실상 아베 정권이 참여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재미를 봤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 협의 들어가고 지소미아 종결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던 논쟁이 한참 불붙던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놀이 행사에 아베의 핵심 측근들이나 아베의 지지자들을 대거 그 행사에 모아서 벚꽃놀이 행사 자체를 아베가 사유화했다. 이러한 비판들이 일본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보면 5.4% 포인트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니온 게이자이 같은 경우는 7% 포인트 예. 지지율이 급락을 합니다. 말 그대로 50% 이상의 안정적인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또 돌파구가 있어야 되고 그 변동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이번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한국 소재를 통해서 아베 정부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본 국내적인 현상들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그 나경원 대표가 청와대가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막판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 성과라면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그 첫 번째 이 주장으로 놓고 예.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소미아 종료하라는 건지, 그럼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라는 건지 도대체 입장이 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그 대정부 질의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의원님은 일본 정부의 주장보다 한국 정부의 주장을 더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주장보다 한국 정부의 주장을 더 안 믿는, 불신하는, 예.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낙연 총리가 아마 김성태 의원한테 한 얘기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최진영 변호사. 네, 저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좀 나눠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대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대응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특히 그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이른바 꼼수처럼 합의해놓고 돌아서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대응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정기랑 교수님이 마치 YS 정부 때에 일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쳤는데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일 관계가 정말 경색됐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그 무렵에 일본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선물을 주면서 한일 관계가 비로소 다시 이제 온기가 돌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번 나름대로 청와대의 어떤 그런 그 정말 그 나름대로의 결단에 어떤 한일 관계가 회복할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당당함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내적으로 한일 관계에 관한 기본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일본의 어떤 경제 문제를 결국 안보 문제와 연기시킨 이 문제가 과연 이런 전략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설에서 이와 같은 파기 결정이 일본 급소를 찌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뺨을 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비판이 사실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김현종 안보 2차장이 미국까지 가서 좀 설득하러 갔는데 거꾸로 되치기 당했다라는 그런 해서 한국에 오히려 그 짐을 들고 왔다는 그런 후문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한일 관계에 관한 전략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강경 보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안보 라인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번 청와대가 귀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6분 패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저 이 부분에서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상 그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사전에 양해를 받았고 그리고 일본의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 기운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연기를 하라고 강요했던 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냐, 성과가 있었다 하는데 안 믿는 거,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인 것처럼 일본 정부가 공격하는데 일본 정부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최진영 변호사가 아까 김대중 대통령 때 얘기했는데 그때는 총리가 아마 어부지
네, 아마 총리였을 그랬던 것 겁니다. 또 같습니다.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날 것 네네. 같아요. 사람의 문제도 앞에 하는 걸 있고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죠. 예. 지금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한 이후에 정말 한일 관계가 잘 왔고 그래놨는데 또 이런 문제로 했다는 점에서 예. 어떤 해안이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의 해안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기남 교수, 오늘따라 옛날 얘기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런 아재 개그, 할배 개그가 있었어요. 아담의 치유.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래요? 아니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하도 됩니까? 그게 오늘 생각이 납니다.